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법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 보증보험, 각종 손해보험의 마지막 보증보험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볼 거예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의 종류는 아니지만 재보험 그동안 간간히 법조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재보험에서 살펴볼 만한 것, 그러니까 보험 전문의 시험 같은 거 보면 재보험에 대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중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책임보험, 화재보험 했고요. 운송, 해상, 자동차 패스하고 보증보험. 보증이죠. 보증. 근데 형식이 보험인 거예요. 보증보험. 내용은 보증이고 형식은 보험이더라. 여러분 보증.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채무자. 누구한테 빌렸냐면 B에게 빌렸어요. 채권자. 담보가 필요해요.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누가? 보험자가. 이해되시죠? 일단 3명이 등장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채무자 A는 이 보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될까요? 계약자 아닌 피보험자겠죠? 지금 임보험이니까 보험 수익자는 없고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험자 나왔고 누굴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피보험자가 위주로 다뤄줬죠. 네. 채무자는 계약자예요. 채무자가 나 지금 B한테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날 지금 보증 좀 서주세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뭘까요?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가장 흔한 케이스죠.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법률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이라고 칠게요. 돈 빌렸는데 얼마 갚기로 하고 빌렸는데 안 갚았다. 이게 무슨 기관일 수도 있고 그쵸? 안 갚았다.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그 안 갚은 돈을 어떻게 한다? 보험으로. 보증이지만 형식이 보험이라고요. 자, 그 돈 누가 받아요? 또 채무자한테 줄 수 없잖아요. 채권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 채권 등장하고 채무자는 계약자일 뿐이구나. 자, 피보험자가 채권자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건 무슨 보험이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든 타인을 위한 보험인 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보증보험에서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단 여러분 눈여겨보실 거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만 되는 게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도 해당한다. 네.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보험금 받는 사람, 그렇죠? 있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의무를 불이행했어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 종류 이 외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은요. 현대사회가 막 복잡해지고 경제관계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막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납니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할부 판매, 지급계약, 이행보증보험도 해당되겠고요. 그렇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인허가, 납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구나. 자, 여기서는 채권 채무자가 등장하고 계약상, 법률상, 오케이, 다 해당하는구나. 보증보험의 기능과 특성, 채무자한테는 일종의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한테는 신용을 보완하는 거죠. 담보 역할을 해주니까.
보증보험 안 가입해줘요? 그러면 채권자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쵸? 네. 담보 역할을 한다. 신용을 보완한다. 그래서 이런 역할도 있다. 자, 보증보험의 성질 여전히 손해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이 한 종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피보험자, 채권자가 이 사람이 의무를 불이행해서 입게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입게 되는 채권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험이면서 네. 계약자, 채무자의 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한 종류이다. 손해보험이면서 책임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네. 근데 이 보증보험은 좀 특이한, 제가 아까 보증이면서 형식이 보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 그다음에 민법, 뭐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다. 그러니까 삼각관계. 네. 그다음에 보험과 보증의 성질을 함께 지닌다. 넘어갈게요.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보증보험의 특성. 여기 보시면 반드시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화재보험은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은 돈 안 갚을 거를, 의무를 불이행할 거를 전제해서 반드시 그렇진 않죠. 물론 그걸 대비해서 들지만 아니 그걸 전제로 한다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단지 담보의 역할을 한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네. 신용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좀 눈여겨보시고요. 아까 계약상, 법률상, 불이행 둘 다 해당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우리 보험자 면책 중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죠. 근데 여러분, 불이행이래요. 이 자체가 고의죠. 아니 뭐 일부러 불이행했 이게 아니라 우리 고의나 중과실의 의미를 한번 봤잖아요. 우리 초반에 고의란 어떤 것인가? 중대한 과실이란 제가 담배꽁초 여기까지 했잖아요. 즉 인지했다. 내가 이거 이행 못하는 걸 인지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못 갖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 거, 의무 불이행 인지하고 있는 고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든 뭐든 불이행 알고 있어요. 즉 고의성, 인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자 면책 세 가지 중 하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다.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징. 자, 보증보험 지금 계약상 의무불이행, 법률상 의무불이행 다 된다.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그 관계 봤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거 면책은 해당될 수가 없다. 자, 넘어가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있죠. 보통 계약 당사자 하면 계약을 맺는 보험자와 계약자만 의미하거든요. 피보험자는 당사자 쌍방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보증보험은 채권 채무자 관계가 있어야지만 보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즉 피보험자도 당사자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험 계약자, 즉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의 계약 해지권이 없다. 원래 근데 저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피보험이 이게 주체, 이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가 없다 그랬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나는 계약만 하는 사람이에요. 피보험이 이게 주체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 모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여기 떠오르셔야 되는 거 있는데 중요한 거. 타인이 동의, 보험 증권 소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대로 해지 못해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근데 타인을 위한 보험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여기 있네요. 타인을 위한 보험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지금 보증보험 말고 그냥 우리가 그전에 했던 타인을 위한 보험 조항에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한테 저 보험금 주세요.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근데 보증보험에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즉
적용 예외. 보증보험 계약에 관해서는 639조 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639조 2항의 단서가 이거예요. 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제가 먼저 손해배상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원래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잖아요. 네, 이런 단서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있었는데 보증보험이 이거 안 된대요. 보증보험 무조건 채권자한테. 네. 그거 그다음에 요거 관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죠? 뭐. 네. 1번 동그라미 1, 2, 3, 4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채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둘 사이의 계약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없으면 보증보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도 계약 당사자에 들어간다. 네. 2번. 근데 안 되겠대요. 이 담보가 필요하대요. 보증보험 그럼 증권 낼게요. 보증보험 보통 증권 제출하잖아요. 보증보험 계약을 했어요. 보험자하고. 3번. 그럼 이제 증권을 발급하죠. 보증보험 증권 발급했어요. 4번. 제출했어요. 오케이, 담보 역할 되는 거예요. 신용 보완했어요. 5번. 근데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계약이든 법률이든. 6번.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네요. 안 갚아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가 들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 7번. 오케이, 보험금 지급. 여기서 끝이 아니죠. 8번. 구상권 행사하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불이행했으면 나는 그럼 여기서 끝? 그럼 이거는 누구든지 이러게요. 보험료 얼마 내고 막 수억 원 빌린 다음에 안 갚고 보험회사가 끝?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구상권이 발생하죠. 구상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용을 보완하는 담보 역할을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채무자한테 간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험자는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갖는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험계약자한테 채무자한테 계약 해지권이 없는 거. 타인을 위한 보험이니까 당연하지 하지 마시고 아까 단서 조항 그런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까지.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의무 불이행한 게 채무자한테만 있고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자도 계약을 하지 못한대요. 원래 보험자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계피가 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또 통지 의무 이런 거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보험료 지급 지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험자에 의한 해지, 계약자에 의한 해지 받잖아요. 근데 채권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은 보험자도 해지 못한대요. 이것도 조금 특이하니까. 네. 그리고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보험자의 귀책사 여기 있네요.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보험자는 보험자란다. 계약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없다. 그럼 못한대요.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보기를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디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 이렇게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특히 나온다면 책임보험에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나온다면. 화재보험 이후에서는. 보증보험은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제가 민법하고도 연관되고요. 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구나.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아까 그 지도 그림. 네.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계약상 법률상 다 해당되는구나 보시고. 자, 재보험. 이거는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류가 아니에요. 재보험 우리 지금까지 몇 번 나왔었죠? 재보험. 보험자가 보험자를 위해 드는 거다. 기업. 그래서 가계보험에서 적용되는 계약자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 외에 재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네. 우선순위를 보자면 화재보험, 지금 화재보험부터 그 이후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화재보험에서 우리 중요한 거 봤잖아요. 집합, 총괄, 증권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보험이에요.
지금 내용. 그리고 책임보험, 보증보험. 그렇다고 셋이 뭐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 자, 여기서는요. 재보험사, 재보험자, 그다음에 원보험자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따 나오겠지만 재보험자는 뭐라 할 수 있구나. 뭐라 할 수 없구나. 원보험자는 뭐라 할 수 없구나. 그거. 자, 재보험. 홍길동이 이것도 뭐 한다고? 대농이에요.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를 담보로 보험을 들었어요. A보험회사. 이거 한번 사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한 100억. A보험회사가 아유 너무 커요. 안 되겠는데? 나도 보험 들어야지. B보험자한테 보험 드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원보험 계약. 이 관계가 재보험 계약. 여기까지는 뭐.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치고 홍길동이 계약자 겸 홍길동이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이라 치고 원보험 계약에서는 홍길동이 피보험자 보험금 받는 사람. 자, 재보험 계약에서는요. 재보험 계약에서는 A 보험자가 B 보험자. 그렇잖아요. B가 누구한테 보험금 줘요? 홍길동한테 안 주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재보험 계약에서 홍길동은 뭐가 될까요? 재보험 계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보험자. 근데 홍길동이 보장 받기로 한 손해로 지금 보험금을 100억이 지금 유발된 거예요. 그러면 A가 홍길동한테 100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커서 나한테 보험 들었어요. 지금 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A는 이 재보험 관계에서 피보험자인데 홍길동은 누가 될까요? 재보험 관계에 있어서. 제3자잖아요. 제3자에 의해서 피보험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책임보험. 제3자에 의해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재보험 계약에서는 제3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셨지만 재보험은 뭐다? 책임보험이다. 보증보험도 책임보험이다. 재보험도 책임보험이다. 오케이.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어쩌고저쩌고 보험자가 드는 보험자를 위한 보험이다.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을 통해서 다른 보험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와 무관하게 사실 홍길동하고 B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홍길동은 A가 뭐 재보험을 들었는지 아는지 몰라요. 이 재보험 관계에서는 제3자에 해당한다 뿐이지 홍길동과 B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무관하게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또는 이걸 출제자, 수제자 이렇게도 합니다. 출제한다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다. 여러분 새로운 계약이다.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다. 원계약과 재보험 계약은 별개, 독립적인. 오케이. 재보험은 항상 책임보험이다. 제가 지금 제3자 쓴 거예요. 네.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재보험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독립적인 계약이다. 원보험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케이? 네. 제일 처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재보험의 준용. 2절의 규정은 2절 책임보험, 5절 책임보험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보험 계약에 준용한다. 재보험은 책임보험이다. 자,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이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됐죠? 재보험의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재보험의 법률 관계. 아까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여러 견해가 있다 이런 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러 견해가 있다. 정답이 나올 수 없잖아요. 판례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자, 대유권의 행사. 원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갖는
제3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의 원보험자한테 이전된다. 이거 어려울 거 아니죠, 여러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원보험 계약만 생각해 보자고요. 재보험 지금 생각하지 말고. 원보험자 A가 있어요. P보험, 여기 옆에다 써야 돼. P보험자. 자, 손해가 발생하면 A는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3자에 의해서 P보험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책임보험이잖아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P보험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일단 보험금 주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우리 계속 했잖아요. 보험자 대위, 보험 대위. 근데 이거 사람이니까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청구권 대위. 보험금 주고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디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에 의해 원보험자한테 이전된다. 지금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누가 갖고 있어요? 원보험자가 갖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이 대위권은 재보험자가 원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알고 봤더니 원보험자가 아까처럼 보험금이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재보험을 들었어요. 재보험을 들었어요. 재보험자 B에게. 그럼 재보험자 입장에서 원보험자는 누구라고요? 피보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제3자가 된 거고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네. 이 대위권은 이 대위권 제3자에 대한 대위권, 이 대위권. 재보험자가 원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내 보험 들어놓기 잘했지, 재보험 들어놓기 잘했지, 100억이잖아. 그럼 지급했어요. 왜? 피보험자잖아요. 이렇게 지급했겠네, 이렇게. 보험금 지급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이 권리가 이전된대요. 자, 아까 제가 재보험, 원보험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였죠. 대위권이 이전된대요. 이 제3자에 대해서 원보험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면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온 권리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렇게 온 권리가 이렇게 온대요. 된다. 네. 하지만 상관습상 재보험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권리는 재보험자가 지금 갖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원보험자가 그냥 행사한다. 그 결과를 수탁한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 볼게요. 자, 원보험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원보험자는 원보험료의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우리 보험계약자가 저한테 보험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저도 보험료 못 내겠어요. 제 보험회사한테.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겠죠. 별개의 독립적인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보험자는 재보험자가 지금 저한테 보험금을 안 줘요. 그래서 나도 보험금 못 주겠어요. 원보험자의 피보험자한테 거절할 수 없다.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 자,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나한테 지금 보험료를 안 내네. 당신 보험회사가 나한테 지금 보험료를 안 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대신 보험료 내. 할 수 없다. 자, 재보험. 좀 파악되셨죠?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관계.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가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막 꼬아가지고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 책임보험. 네. 또 하나 나오네요. 재보험자는 아까 하네요. 원보험의 보험계약자한테 이 사람이 지금 보험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재보험료를 대신 내요.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원보험자, 이제 원보험 계약으로 볼게요. 네. 원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요. 원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회사 A한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원보험자가 자기 같은 보험회사 B한테 그래서 나도 이거 재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기업 대 기업인데. 어쨌든 그랬다 쳐요. 계약자가 나한테 보험료를 안 내서 나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민법에 의한 거예요. 상법이 아니라.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범주에서 묶어두자고요. 원래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뭐를 이유로 할 수 없다, 뭐를 이유로 할 수 없다. 근데 원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 그래서 나도 보험료 못 내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대위 청구할게. 내가 대신 청구할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네. 자, 그럼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가 여기 나옵니다. 자, 원보험의 피보험자는 내가 지금 보험자 A한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A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재보험자한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결국 뭐다? 피해자를 위한 거다.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보험 위에, 손해보험 위에, 그 위에 무슨 보험 그걸 다 같이 그 베이스에서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재보험자는 직접 청구권을 내가 지금 당했어요. 그러면 원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피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직접 청구권을 당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나랑 원보험자한테는 지금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예요. 네. 그냥 오케이, 네 하고 주는 게 아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 임의, 특약재보험 이거는 그냥 종류예요.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적은 없고 그냥 재보험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그냥 상식적인 내용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상법 4편, 보험편. 제가 사실상 우리의 시험 95% 이상의 주된 법조문 50개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할 때마다 파란색으로 한 거 또는 별표 한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다 기억나시죠? 다 정리해 놓으셨죠? 네. 정리 안 하셨더라도 교재 문제집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예 상법 같은 경우는 법률 뽀개기. 너무 기초적이지만 그거부터예요. 뭐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이 말 바꾸기 막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들어가셔서 문제 풀고 나 맞았구나 하지 마시고 해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전 80점이 아니라 90점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차 3개 과목 중에서 하나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 들어갈게요. 근데 사실 농업재해보험 법령은요 상법하고 좀 달라요. 손해평가 요령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암기예요. 다 암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이거는 보험과 법에 관한, 상법에 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안타깝게도 25문제 중에서 한 20문제는 그냥 암기입니다. 그 암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이해를 해야 어느 정도 암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계산 문제들 있고 저는 이 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